강원도가 보증채무 분리행을 선언하면서 불거진 금융시장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도는 뒤늦게 보증채무 전액을 당초 발표보다 앞당겨 12월 15일까지 상환하겠다고 밝혔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원주시 폐기물 선별장에서 발생한 직원 끼임 사망 사고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9건이 취급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과열과 과부하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인근인 양양군 손양면에 오는 2025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특급 호텔이 들어섭니다. 현지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보증채무 분리행을 선언하면서 불거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강원도는 보증채무 전액을 12월 15일 조기에 갚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채권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기초자치단체, 공기업으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런데도 강원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인데요.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가 내년 1월 29일로 예고했던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상환을 오는 12월 15일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브리핑을 열어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 원을 갚는 재원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발표로 시작된 자금 시장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강원도는 지금의 시장 불안에 대한 책임 일부를 채권자인 B&K 증권사 쪽으로 돌렸습니다.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채권 불이행을 선언했고 이 과정에서 신용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원도가 날짜까지 당겨가며 보증채무를 갚겠다고 제시한 건 금융시장에 준 충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잘못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와 좀 한번 상의만 하고 발표를 하셨더라도. 하지만 지난달 28일 김진태 도지사는 중도개발공사의 회생 신청 목적이 보증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치단체의 보증 파기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금융시장에 명확히 전달한 겁니다. 2,050억 원의 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 신청의 목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채권시장 신용 리스크는 기초자치단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춘천시의 동춘천 산업단지 개발 보증채무 금리는 5.6%에서 13%로 2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단순히 강원도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가 보증한 채권까지도 못 믿겠다고 하니까 이게 여타 채권시장까지 파급효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여기에 미지급된 레고랜드 공사 대금 136억 원도 중도개발공사의 디폴트로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 문제로 부도가 생기는 회사는 없도록 저희가 도가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신용 불안이 확산되고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진태 도지사는 해외 출장 일정을 하루 단축하고 27일 저녁 귀국했습니다. 이어 이번 채무 상환과는 별개로 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레고랜드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임시 휴장을 결정했습니다. 레고랜드는 동절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는 평일에 문을 닫고 내년 1월부터 3월 23일까지 전면 휴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연간 이용권 구매자에 대해 코엑스 아쿠아리움 입장료 50% 할인과 연간 이용권 90일 연장 조처를 했습니다. 이어 레고랜드는 이번 휴장 결정은 중도개발공사의 채무 분리행 사태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원주의 한 폐기물 선별장 직원이 쓰레기 압축 차량에 끼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인지 고용노동부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활용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담은 화물차가 줄이어 들어갑니다. 원주시 내 생활 재활용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지난 19일 이곳에서 작업하던 60대 직원이 재활용 쓰레기 압축 차량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카를 이렇게 내리는 와중에 보니까 이제 그 옆에 그 수고하시는 분이 보니까 이제 박스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끼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그거를 당기려고 밥을 빼려고 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그거를 파카를 그냥 좀 내려갖고서 거기에 끼어갖고서. 희생자는 원주시로부터 하청을 받은 업체에 소속한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원주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 책임자에는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회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지 않지만 도급 사업주인 원주시 직원이 50인이 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충고에 관리하고 이제 도급 사업자수 의무를 이행했는지 이런 부분 보겠죠. 안전복은 좋지. 사고 발생 후 해당 사업장의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원주시는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 도급 관계 등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가릴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강원도 내 화목보일러 화재 10건 중 9건이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지역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 97건 중 89건이 과열과 과부하 등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소방은 화목보일러 설치 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무료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영동 지역에 1,249개의 간이 스프링클러가 무료로 설치됐으며 올해에도 496곳에 추가 설치가 진행됩니다. 삼척에서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추돌하면서 한동안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27일 새벽 5시 30분쯤 삼척시 원더급 7번 국도에서 25톤 덤프트럭과 트레일러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덤프트럭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트럭에 실린 적재물이 도로로 쏟아져 도로 당국이 1차로를 통제하고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와 아내 B씨가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부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집 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9일 경남 김해에서도 40대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10일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가족 등을 살해한 후에 자살하는 사건의 가해자는 최근 8년 동안 416명에 달했는데요. 1년에 52명꼴로 매주 한 건씩 일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의 기저에는 나의 불행이 가족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살해는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가정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2025년까지 양양국제공항 인근에 세계적 수준의 특급 호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카펠라 양양 리조트 착공식이 27일 양양군 손양면 송전해수욕장 인근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해당 호텔은 연면적 13만 2천 제곱미터 규모로 260여 개의 객실과 실내외 수영장을 갖춘 특급 호텔로 건립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의 자회사 주식회사 아유미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운항 노선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시선을 끌 수 있는 이런 메머드급 리조트들이 하나씩 들어설 때마다 이쪽에 관광의 어떤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카펠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등 카펠라 호텔은 세계적 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 청춘 양구 펀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가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양구군 해안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시래기와 사과를 직접 채취해 볼 수 있는 현장 체험과 무청 담그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또 시래기 비빔밥, 시래기 전 등 지역 농특산물로 만든 먹거리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양구군은 비무장지대 둘레길을 걷는 연계 행사도 열어 참여자들에게 지역 화폐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선군이 10월 27일과 11월 2일 이틀에 걸쳐 정선 특산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정선 명이김, 정선 수리치떡, 정선 더덕청 등이 판매되는데요. 군은 이번 행사가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 해안면에 조성된 체육공원이 다음 달 중순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어진 체육공원의 규모는 11,932제곱미터 규모인데요. 공원에는 축구장과 풋살장이 조성됩니다. 양구군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건강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재배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가을 배추의 재배 면적은 14,000헥타르로 1년 전보다 4.6% 증가해 2014년 이후 가장 넓은 면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을 무 재배 면적은 6,300헥타르로 1년 전보다 7.1%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배추를 심는 7월에서 9월 사이 배추와 무 가격이 오르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해당 기간 배추 1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2,298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테니스 선수 500명이 모이는 윌슨배 전국 초등학교 테니스 대회가 28일부터 나흘간 인제군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예선 조별리그를 거쳐 상위 1위와 2위 선수가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인제군에선 인제 남초등학교 테니스팀 선수 9명이 참가하는데요. 인제군은 선수들이 인제군에서 좋은 추억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체육산업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레저조직위원회는 27일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축소된 15억 5천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회성 행사와 참여율이 저조한 행사 등은 폐지되는데요. 춘천시는 관행적이고 실정에 맞지 않았던 무리한 체육대회 등을 정리하고 시민 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